부자가 되기 위한 실전 방법 1편 돈을 모으는 10가지 방법. 돈은 버는 것보다 모으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천하다 보면 쉽게 모이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저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돈을 적게 쓰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돈을 모으는 것은 단지 적게 쓰는 것 이상으로 힘이 듭니다. 똑똑하게 돈을 저축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뿐만 아니라 어떻게 수입을 늘릴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돈을 모으고 목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저축할 돈을 먼저 챙겨라. 돈을 안 쓰고 저축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보다 돈 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수입의 일부를 저축계좌나 퇴직계좌로 자동이체시키고 매달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를 쓸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저축할 돈을 자동이체해 둔다면 매달 자연스럽게 저금을 하게 되고 남은 돈은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금을 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쌓이기 때문에 돈이 모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새로운 빚을 만들지 마라. 어떤 빚들은 불가피하게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큰 수술을 받는다거나 구입하려던 아파트가 저렴한 가격에 나왔을 때라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점차 갚아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빚을 내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 번에 사는 것이 나눠서 이자까지 쳐서 갚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이죠. 세 번째, 저축을 위한 적절한 목표를 정한다. 저축을 왜 하는 것인지 이유가 있다면 돈을 모으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현실적으로 닿을 수 있는 목표로 동기부여를 하여 구매 욕구를 억누르고 책임감 있게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을 마련한다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등 진지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수년에서 십수년까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아야 목표까지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표의 시간 계획을 세우자. 일정 시간 제한을 정하는 것이 목표를 이루는데 커다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후에 집을 사기 위한 준비를 가정한다면 집을 사려는 집값을 알아보고 구입할 집을 위한 계약금을 마련해야 하죠. 이처럼 기간을 정해두고 목표를 계획한다면 저축할 수 있는 동기가 유발됩니다. 다섯 번째, 예산을 세우자.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쓰는지 파악하지 못한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겠죠. 수입과 지출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매달 예산안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출이 발생할 항목을 미리 정해둔다면 돈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수입이 들어오자마자 지출 항목별로 돈을 나눠 놓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가계부를 적자. 빡빡한 예산안을 지키는 것은 돈을 저축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데 만약 지출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계획을 지키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계부를 적어 매달 다양한 부분에서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지 기록하면
과하게 지출이 있는 항목을 발견하고 예산에 맞추어 소비 습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세세한 지출까지 파악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중요한 지출을 파악하는 것은 누구나 해야 되지만 세세한 지출까지는 일반적으로 가계 상황이 심각할수록 신경 쓰게 됩니다. 7번째, 저축을 최대한 빨리 시작하자. 저축 계좌에 모아둔 돈은 매달 정해진 이자가 붙어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계좌에 돈을 더 오래 넣어 놓을수록 더 많은 이자가 쌓이게 되므로 일찍 저축을 시작할수록 이득이 되는 것이죠.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도 매달 저축할 수 있다면 해야 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장기간 저축한다면 목돈이 될 수 있으니까요. 8번째, 은퇴 자금을 모아두자. 젊고 활기차고 건강할 때는 은퇴에 신경 쓸 필요도 없는 먼 훗날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늙어서 기운이 빠질 때쯤에는 은퇴와 노후를 신경 쓰게 되는 것이죠. 상속받을 돈이 많은 금수저가 아니라면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후에는 은퇴를 위한 저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자금은 빨리 시작할수록 좋죠. 사람들마다 개인적인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은퇴한 후에도 지금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돈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9번째, 투자를 신중하게 고민하자. 저축을 꼬박꼬박 하면서도 가용할 수 있는 돈이 조금 남았다면 추가로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하는 것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손실의 위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으며 투자를 장기저축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투자와 도박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절대 투기나 도박에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0번째, 큰 돈은 되도록 저축하자.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기면 전부 또는 거의 대부분을 저축계좌에 넣고 평소에 하던 저금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목표를 더 빠르게 이룰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큰 수익이나 돈은 대부분 평소에 구입하고 싶었던 물건들을 충동적으로 구입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뭔가 가지고 싶을 때에는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로 필요한가? 아닌가? 정말 필요하지 않다면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버느냐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는 저금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저금하기 시작하면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 달에 5,000원이라도 저금을 하면 생각만큼 그렇게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출은 과대평가하고 수입은 과소평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출을 줄이고 저금을 늘려야 하는 것이죠. 현명하게 지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는 물건들을 잘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절약할 수 있고 무언가를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돈을 모으는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되도록 신용카드는 멀리하고 현금을 사용하거나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당신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책 읽는 남자 작은 습관입니다.